천안함 폭진으로 젊은 장병들이 많이 희생당했는데 장관은 천안함 피격은 누구의 소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가 폭발해서 그 민관 합동위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영 원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정직 장관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근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이 외교부의 주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고의 성격과 파장 등을 고려할 때에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이래 발언했는데 장관은 이런 발언한 걸 알고 그 정책자문위원으로 선임했습니까? 예, 그분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셨죠. 또 이 사람은 연평도 방어를 넘어서는 반격까지 가능한 요소들이 자칫 북한의 추가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긴장 수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군의 안보 태세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국방 정책과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또 양무진 자문위원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남북 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정근식이라는 자문위원은 용산 전쟁기념관 전시는 한국 중심이 아니라 북한이 보더라도 거부감 없는 전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황당한 친북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신천이라는 자문위원은 일제시대 이후 북한만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고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6.25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서 남침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좋게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책 자문을 장관이 받아서 되겠습니까? 예, 그 어떤 발언들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이런 내용은 모르고 계셨죠? 예, 제가 네 그런 분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완전히 사상이 이상한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외교부에 정책 자문위로 둔다는 것은 이건 참 기가 막힌 심정이고 또 이근관이라는 자문위원이 있어요. 이 사람 뭘 했는가 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미약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북한의 핵 개발은 분명히 그 국제사회 안보 질서의 근간이 되는 NPT 위반이고요. 또 잘못됐죠. 네, 안보리의 결정들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책임은 과거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친일 분자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과 제1동포의 문제에는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외교 방식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는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중재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중재 절차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재라는 것은 곧 ICJ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독도 분쟁까지 불리해진다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ICJ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중재는 전혀 다른 것이고 오히려 일본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한 중재에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 후속 조치로 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장관은 이런 청구권 협정 3조의 내용을 알고 있죠? 네.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르면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이후에 한쪽에서 중재를 요구하면은 중재위를 구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야 하게 돼 있는데 중재위 구성을 거부하고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는 협정서 3조 위반 아닙니까?
정부로서는 그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조 1항으로 인해서 한 외교적인 협의가 결실이 없을 때 이제 중재 제2항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로선 3조 1항이 소진이 되었다. 아직은 시작도 안 한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3조 네. 1항에 일본이 지금 중재를 요청을 했는데 6월 18일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권 협정 3조에 따르면은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이후에 한쪽에서 중재를 요구하면 중재위를 구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 발표 직후에 기업인들을 단체로 모아놓고 뭐 발언 시간을 강제로 정해서 억지 발언시키고 또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이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등 비이성적인 대처를 해왔습니다. 헌법 제6조를 보면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협정을 위반하고 국제 중재로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아는 상황이고요. 정부로서는 그리고 과거에 청구권 협정 3조 1항으로 협의를 하자고 하는 우리의 요청에 일본이 무응답을 한 그런 그 과거의 그 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조 1항을 제시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기다리지를 않고 또 곧바로 중재를 가자고 하고 시간까지 정해서 한 것은 상당히 자의적인 그 중재 조항의 그 자의적인 그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1차로 양국이 중재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의 중재위원 임명을 위촉하게 되어 이것은 초기에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중재를 요청한 것과 결국 같은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기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청구권 협정 상의 정식 중재 절차에 따라서 상황을 풀어가는 것이 현명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부로서는 아직 3조 1항에 따른 외교적 협의 절차가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황에서 3조 1항이 안 됐는데 왜 미국에게 협조를 요청합니까? 중재를 요청합니까? 저희가 미국에 중재 요청한 적 없습니다. 보도에 다 그래 나왔는데. 예, 그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그 적극적인 그 역할을 그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말 아닙니까?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는 아닙니다. 아니 강제징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무역 분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일본이 수출 규제를 조치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그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그 보복적인 조치라고 분명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징용 판결 자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다거나 미국이 또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어떤 것이 국익에 합치하는지를 생각하고 청구권 협정의 취지에 맞게 중재 절차에 나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